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구충제에 대한 13번째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답글로 이해를 시켜 드리기에는 너무나 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더 하나 급히 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먼저 이렇게 운을 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애 쓰시는군요. 저도 구충제를 복용 중인데 갈등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만둘까도 생각합니다. 당초 기대했던 기전이라고 조 디펜스가 말한 부분에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 디펜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조 디펜스가 소개한 사이언스 리포트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질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 디펜스의 주장이 옳은가, 아니면 제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할 것인데요, 그 판단에 따라서 이분은 구충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 디펜스의 주장이 옳은데 제 주장을 따랐다면 이분은 암을 아주 쉽게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제 주장이 옳은데 조 디펜스의 주장을 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충제로 인해서 몸이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운명이 크게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분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구충제는 암세포의 미세소관을 허물고 망가뜨리고 당 대사를 방해하고 P53 세포 활성을 돕는다 라는 조 디펜스가 소개한 사이언스 리포트지의 기전에 저는 푹 빠졌습니다. 암 완치자가 이 기막힌 기전을 제시했는데 어찌 구충제를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죠. 자, 이것은 조 디펜스가 소개한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로 흡수해서 증식하는데 구충제는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의 증식을 억제하죠. 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니까 증식을 못하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기전에다가 조 디펜스의 사기 폐암이 나았다는 그 주장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 약을 안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 구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약입니다. 대사장애가 일어나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VEGF로 변환하지 못합니다. VEGF가 있어야 미세소관이 생성됩니다. 소위 말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구충제로 인해서 이 VEGF의 생성이 억제되면 미세소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미세소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세포에 포도당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 구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약입니다. 자, 대사장애가 일어나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VEGF로 변환하지 못합니다. VEGF가 있어야 미세소관이 생성됩니다. 소위 말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구충제로 인해서 이 VEGF의 생성이 억제되면 미세소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미세소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세포에 포도당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는 거죠. 질문자의 생각처럼 정말로 이 기막힌 기전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전부라면 저도 빠지죠. 그렇지만 이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또 바로 이어서 나온 다음 주장도 또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구충제는 암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도 하지만 이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하지 못하면 정상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3번째 동영상에서 구충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사이언스 리포트지에는 암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포도당을 ATP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정상세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분이 좀 간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충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구충제를 섭취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보다 중요한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쏙 빼고 말합니다. 두 개 다 사이언스 리포트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인용을 해야죠.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 동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 다루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1번부터 쭉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리포트지에는 구충제를 섭취하면 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P53 유전자가 활성화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억제된다는 표현도 또 있어요. 매우 좀 혼란스럽게 써놨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P53의 미토콘드리아 전자를 일으켰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전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염색체의 구조와 형태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P53 유전자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좋은 유전자다, 본인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충제를 섭취하면 P53 유전자가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어서 좋을 게 없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이언스 리포트지에는 P53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표현도 있고 또 억제된다는 표현도 있고 또 형태가 바뀐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자가 받아들인 것처럼 구충제를 섭취해서 P53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일단 활성화가 되는데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데이터는 없고 주장만 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러한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이 P53 유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가 더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이분들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다음 질문을 또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윤 선생님은 암세포의 미세소관을 망가뜨리는 기능이 정상세포에도 적용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충제의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라고 지적한 바, 이에 저는 암세포는 혐기성 존재이고 정상세포는 호기성이기에 구충제 성분이 혐기성 세포, 즉 암세포만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직전에 언급한 질문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구충제는 미세소관을 망가뜨리는데 그것은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모두 망가뜨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자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밝힐 것은 그 어떤 논문에도 구충제를 투여했을 때 암세포의 미세소관만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입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과학에서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험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험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실험을 안 했어요. 기존도 없습니다. 실험을 못했으면 기존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기존도 밝히지 않았고 실험으로 입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분의 질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암은 혐기성 세포다. 혐기성 세포라는 것은 산소를 싫어한다는 것이고요. 정상 세포는 호기성 세포로 나는 알고 있다. 호기성 세포라는 것은 산소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세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장은 구충제 구충 기전이 혐기성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 혐기성 세포에만 영향을 미쳐서 혐기성 세포의 미세소관만 망가뜨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정상세포의 미세소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혐기성 세포다. 정상세포는 호기성 세포다라는 주장은 암 전문의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구충제 옹호한 자들이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주장을 사실로 가정입니다. 한번 이 논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충제를 복용하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혈관이라면 미세소관을 말합니다. 이 혈관들이 억제됩니다. 이것은 논문 저자들이 실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구충제로 인해서 미세소관이 생성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이언스 리포트에서는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미세소관을 통해서 세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데 미세소관이 망가지니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 중에 산소에 주목했습니다. 산소가 제일 중요하죠. 자, 구충제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데 산소도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구충제 옹호론자들은 암세포는 산소가 적은 것을 좋아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혐기성 세포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암세포로 가는 미세소관이 망가지면 암세포로 지금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양도 공급되지 않지만 산소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주장했죠. 혐기성 세포라고. 그러면 암세포가 더 잘 증식을 할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제공됐는데 죽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증식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정상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의 미세소관은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죠? 자, 그렇다면 정상세포의 미세소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정상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정상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게 만성화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구충제를 섭취하게 되면 암세포는 더 잘 증식을 하고 정상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죽거나 암세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암을 혐기성 세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마도 암과 산소와의 관계를 실험으로 입증해서 노벨상을 받은 바르보르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바르보르크는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암은 무산소 대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증적으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로 이제 간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동맥색전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암세포로 가는 동맥을 혈전 물질로 차단합니다. 그러면 암세포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혈관을 막는 물질로 암에 영향을 공급하는 동맥을 다시 막아 암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동맥색전술을 통해서 암세포가 죽었다는 것은 산소를 차단하니까 암세포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를 한다, 혐기성 세포다 라고 주장한 바르브루크의 주장은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결단코 혐기성 세포가 아니고 호기성 세포입니다. 산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산소 환경에서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브루크는 이 암을 혐기성 세포다, 무산소 대사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외에도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실험으로는, 쥐실험으로는 증명했지만 논리,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실험 결과가 의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못했던 것입니다. 기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상 실험으로 밝힌 논문들은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하느냐고요? 한 약의 항암성에 대해서 미국 논문과 중국 논문이 대결을 했는데요. 중국 논문은 예외 없이 항암성이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대의학 논문은 항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같은 그 한약인데 결론이 다릅니다. 다 권위 있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입니다. 이게 의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해서 그냥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양쪽 다 지금 기전을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약이 암을 치료하는지 암에 해로운지 기전을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기전을 밝히면 명쾌하게 결론이 납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전을 밝히지 못하니까 서로 논문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진실과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목소리 크냐, 누가 매스컴에 더 강하게 어필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실 때도 그냥 다 믿으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다수 의학자들이 논문을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구충제 논문이 그렇고 암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 비타민 논문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이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주장이, 결론이 다르죠. 결론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실험을 바로 했다면 왜곡된 논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같은 물질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완벽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암세포도 정상세포도 호기성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 산소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세포는 산소가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만약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4분 만에 모두 죽어요.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8% 이상이면 7분 만에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산소 농도가 어느 일정량,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감을 잡을 때는 산소 농도가 15%에서 19% 사이가 되면 만성적으로 세포에는 암이 발병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포도당에서 ATP를 전환을 하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에서 ATP를 전환을 못합니다. 전환을 못하는 그 포도당이 많아요. 자, 그러면 세포는 ATP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이루어 가는데 ATP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죠. 하는 수 없이 이 포도당이라도 사용해서 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에너지 대사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갓 태어난 그 유아에게 현미밥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소화가 안 되겠죠. 일부는 소화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소화가 안 됩니다. 대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죽는 아이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현미밥을 섭취해서 생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이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ATP가 부족하면 결국은 세포에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세포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자, 암세포는 이렇게 유전자가 변이된 상태에서 증식을 하는데 이 암세포에서 새로 증식하는 세포도 동일한 변이세포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잘 죽지 않고 수명이 길다. 그러면서 이 암세포는 지금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공급해달라고 계속해서 뇌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통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암세포도 산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원래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져서 생존해오던 세포들인데 산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포도당에서 에너지 대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 오죽하면 암세포가 산소를 더 받아들이려고 혈관 신생혈관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산소만 충분히 공급되면 정상세포로 살아가겠다 그겁니다. 그 의학자들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면 암세포가 빨리 증식해서 암이 커진다 해서 자꾸 이 차단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원리예요. 만약에 어떤 그 한 가정에서 자식이 가정에서 너무나 미움을 받은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랑도 베풀어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살기가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식이 엇나가겠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우니까 남의 것을 강도짓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누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편하게 살고 싶겠죠. 가능하면 그렇게 사는 게 뭐 좋겠습니까? 지탄을 받고 사는 게. 그래서 자기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도 충분히 공급해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순화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암세포도 가장 필요한 산소, 물론 영양도 필요하지만 산소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요? 그동안 말기암 환자가 생존한 사례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정상세포로 돌아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키위를 일정 기간 섭취했더니 암세포의 유전자가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토마토나 녹차를 일정 기간 섭취했더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와요. 앤드류 콜린스 교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키위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실험은 총 6주 동안 건강한 비흡연자 남녀 14명을 대상으로 했다.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 다른 양의 키위를 섭취하게 했다. 특별히 식단은 제한하지 않았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면서 키위만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다. 6주 후 혈장 내의 항산화 물질 농도와 DNA 산화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기대했던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세포는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에 의해 DNA가 손상되면 점점 꼬리가 달린 듯 길쭉하게 퍼진 상태가 된다. 그런데 키위 섭취 후 세포의 DNA 손상이 복구됐고 세포 역시 동그란 제 모양을 되찾았다. 그거 다 실험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구충제고 그게 항암제예요. 전 세계 의학계가 이 부분을 너무나 오해를 해서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암세포를 죽인다고 온갖 그 독성물질을 투여했다가 정상세포가 다쳐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은 그렇게 많이 죽을 일이 없는 인체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물론 중요한 장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암 환자의 대다수가 연기 일기 아닙니까? 연기 일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암 크기를 가지고 지금 그걸 잡겠다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쓰다가 결국은 간이나 폐나 골수나 소화기 내피세포 등에 암이 발병해서 결국은 뇌산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차나 키위나 토마토 등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항산화 성분을 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것은 암세포도 산소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산화된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관이 열리겠죠. 혈관이 열리니까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못된 세포가 됐는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당연히 좋은 세포, 정상세포로 바뀌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라는 주장들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암세포는 현미성 세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전제고, 그 잘못된 전제를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구충제가 암세포를 더욱 빨리 증식하게 만든다. 그런 논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논리의 비약도 없어야 되지만 논리의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이 구충제 관련 논문은 정말 논리의 오류가 너무 많아 비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민망해서, 정말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논문들인데 저 같은 그야말로 촌부가 그거 비판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민망해서 사람들이 제 비판을 인정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비판한 내용을 재반박해 보세요. 예, 재반박해서 제가 논리가 틀렸다면 그분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구충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아직 반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박하신다면 제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또 바로잡을 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해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제 구충제에 관련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늘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